북한을 감시한다는 명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 대국의 꿈을 키워온 일본, 결국 쏘아 올렸습니다. 바로 군사위성이죠. 자, 영상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하정대 논설위원 나오셨는데요. 자, 이게 일본의 가고시마죠? 예, 가고시마현의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인데요. 네. 어제 오후 4시 44분에 일본이 처음으로 네. 군사 전용 통신위성을 발사를 했습니다. 지금 막 아하. 발사가 되고 있죠. 예. 네. 저게 일본이 처음으로 갖게 되는 군사위성인데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위성 142개 중에 55개가 군사위성이거든요. 네. 그런데 일본은 이번에 처음으로 갖게 됐습니다. 물론 네. 그 전에 정찰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뭐 5개 있고 하는데요. 네. 일본 자체가 군용으로만 쓰기 위한 거로는 처음입니다. 아, 군사적 목적이 좀 있긴 있었지만 군사적으로만 쓰는 건 처음이라는 조금 얘기죠? 정리해 드릴게요. 일본 이제 위성에는 크게 말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네. 지구를 촬영하는 위성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카메라로 찍거나 아니면 레이더로 찍는 위성이 있는데 그거는 이미 일본이 군사용으로 5개를 갖고 있는데요. 네네. 명분은 광학 위성으로 올렸기 때문에 네. 군사용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그거는 지금까지 일본은 군사용 무기를 못 갖는다는 원칙 때문에 그랬던 건데 네. 이 다섯 개는 갖고 있고요. 네. 이번에 올라간 거는 근데 통신위성입니다. 통신위성도 우리도 무궁화 위성이 통신위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통신위성을 우리 KT도 사용하지만은 우리 군도 나눠서 사용하는 개념이거든요. 네. 지금까지 일본은 그 통신위성을 일본 방위성도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뭐 정보통신 같은 데도 공용으로 사용했는데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군사 통신위성을 이번에 처음 발사한 겁니다. 자, 우리 나로 생각이 안 날 수 없습니다. 자, 일본은 자기네 독자 기술로 한 거죠? 독자 기술했습니다. 지금 저게 H2 발사체인데요. 네. H에 대해서는 일본이 뭐 히노마루니에서 H자를 많이 쓰는데 네. 또 수소를 뜻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네. 수소 발사체이기 때문에 네. 그 기존에 우리가 지금 만들고 가는 석유 발사체보다 훨씬 힘이 세고요. 네. 대신에 고가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저 통신위성이기 때문에 적도에 바로 올라가서 지구랑 같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보면 항상 같은 위치에 정지위성이 되는데 네. 36,000km를 올라가죠. 네. 우리가 나로호가 올리려고 하는 높이는 한 200~300km입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될 만큼 굉장히 높이 올라. 아니요. 우리 나로호가 올리려 했던 높이는 200~300km고 일본은 3만 몇천 킬로미터. 우린 저궤도 위성이죠. 저궤도 네. 위성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구를 빨리빨리 돌아가야만 추락을 안 하고요. 네. 저거는 지구랑 같은 속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항상 일본서 보면 같은 위치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본에서 일어나는 모든 통신을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 일본의 통신도 커버하지만 북한을 들여다볼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이나 이런 움직임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지, 아닙니다. 그것도 됩니까? 이거는 보는 위성이 아니고 통신만 통신 한다. 위성입니다. 통신 위성인데 네. 통신에 이제 다른 위성으로 본 그 자료들이라든지 이런 네. 동영상 같은 걸 절로 다 보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용량이 저게 지금 공개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 지금 금방 이름이 키라 맥기라고 나왔죠. 네. 키라라는 게 우리 김순영 앵커 같은 분이 오면 기라성 같은 분이라고 그러죠. 기라기라 반짝반짝. 네, 뜻이죠? 그겁니다. 네. 역시 기라기라 하신 분인데 반짝반짝 그 기라고 그다음에 맥기는 왜 우리 맥기 도구만다 뭐 그런 그렇죠. 반짝반짝이라는 뜻인데 기라맥기 1호를 작년에 발사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무슨 사정인지 일본이 설명을 안 하는데 네. 그 적도에서 올리면은 이 위성이 적도에서 가면 제일 잘 올라가거든요. 네. 적도에서 쏘는 발사장이 그 남미의 기아나의 프랑스령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프랑스에서 만들어가지고 하는 그 아리안 로켓을 쏘려다가 그때 이제 문제가 있어서 못 쏘고 이번에 2호를 일본에 있는 그 섬이죠. 다네가시마에서 먼저 쏘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그러면 이제 이게 하늘에 뜨면 일본은 육해 공군이 상호 교신하면서 여러 가지 군사적 효율성을 높일 것 같은데 북한이 이걸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까? 굉장히 들어야 되죠. 저기서 네. 지금 어떠한 정보가 오고 갈지. 네. 예를 들면 우리도 동맥이 굉장히 튼튼하고 그러면 피가 잘 흘러서 건강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고속도로가 원활하면 굉장히 물류가 많아지듯이 저기에 어떠한 정보가 가가지고 예를 들면은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했다는 정보를 통신회성이 하나면 하나한테 알려주는데 동시에 한 1000개한테 알려준다 그러면은 요격하기 굉장히 쉬워지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 통신 위성 일본이 쏘아 올린 것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까? 정보 보호 협정을 했기 때문에 네. 글쎄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저 정보 위성에서 우리한테 줄까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도움받을 수 있고요. 우리도 지금 저런 위성을 되게 갖고 싶어 합니다. 네. 지금 우리는 나로호로는 저걸 쏠 수도 없고요. 네. 나로호는 지금 나로호하고 그다음에 한국형 발사체 지금 만드는 건 또 지금 우리 그 항공우주연구원에서 또 연기를 시켜갖고 지금 일을 자꾸 더디게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우리는 저거를 능력이 없어서 지금 F-35를 우리가 도입하기로 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키드 마틴 측에서 한국이 F-35를 사게 되면은 군사용 통신위성을 제공하겠다고 옵셋으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약간 문제가 있어서 잘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걸 이제 보면 북한이 부담스러워 한다는 건 저희가 알겠습니다만 사실은 일본의 군사 대국화 때문에 우리가 좀 부담을 가져야 될 필요는 어떨까요? 왜냐하면 일본의 군사비 쓰는 게 우리보다 총액도 더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표에도 나오시지만 우리 네. 국방비나 일본 국방비나 경제력에 비하면 거의 차이 없죠. 그러니까 총액은 일본이 많지만 경제 규모에서 차지한 비중을 보면 우리가 좀 더 높은 거죠. 우리가 더 높죠. 우리가 오히려 면적도 좁고 하니까 3분의 네. 1도 안 되니까. 근데 병력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일본을 너무 적대시하는 거는 참 그 두 개이죠. 북한도 있는데 일본까지 적으로 만드는 건 어리석고요. 우리는 차라리 일본을 우리 친구로 만들어서 일본이 410억 달러 쓰고 24만의 병력을 갖고 있다면 걔네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우리가 공용하는 게 훨씬 현명하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지난번에 했던 한일 정보 보호협정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본이 갖고 있는 공군력 그리고 우주에 대한 기술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이제 사병이 없잖아요. 다 장교와 하사관, 부사관만 있는 거죠. 아닙니다. 그 일본은 직업군이기 때문에 병사는 있고요. 네. 근데 우리처럼 미군도 병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병사들이 직업군이기 때문에 봉급도 많이 받고 사실상 우리 부사관 역할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본이 쏘아올린 군사 위성, 그 통신 위성입니다만 북한도 두려워할 것이고 우리는 과연 어떻게 연계해서 정보 교류를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까지 정리했습니다. 이번